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1일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주를 공격한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간밤에 러시아 영해와 상공에서 우크라이나가 보낸 총 45대의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도에 가해진 가장 큰 드론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푸틴 대통령은 관저인 크렘린궁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쇼바니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시인했습니다. 포돌스크 상공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중 일부가 격추됐다. 포돌스크는 러시아 모스크바주에 있는 도시로 크렘린궁에서 남쪽으로 약 38km 떨어진 곳이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모스크바를 공격하려는 가장 큰 시도 중 하나였다라고 밝혔는데요. 모스크바 시장은 모스크바의 다층 방어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인기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했으나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크렘린궁에서 남쪽으로 약 38km 떨어진 곳까지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들판, 숲 또는 마을에서 포격을 하거나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난 6일 수천 명의 군인을 국경을 넘어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 지역으로 급습한 후 전쟁의 양상은 이제 모스크바주에 드론 공격을 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가 수개월간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비행장에 드론 공격을 해왔고 드론 공격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2,100만 명이 넘는 모스크바 지역을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은 드물었다고 보도해 이번 공격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크렘린 코앞까지 보낸 드론은 황당하게도 러시아의 우방이라는 중국산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도 최첨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드론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중국산은 드론뿐만이 아니라 로봇계의 활약도 쏠쏠합니다. 고성능 로봇계처럼 정밀한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정찰은 가능하며 특히 본래 목적과 다른 지뢰 제거 분야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넘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산 로봇계가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로봇계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염가 제품이지만 각종 센서와 위장 덮개를 달아 우크라이나의 엄연한 정찰 병력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계의 역할은 주로 비행 드론이 갈 수 없는 통로에 진입하는 것으로 작전 효율성도 높이고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도 올려주고 있다니 러시아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AFP 통신 등 외신은 지난 17일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 로봇계를 투입했다고 보도하면서 염가의 중국산 로봇계가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지뢰 탐지, 정찰, 무기 및 탄약 운반 등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로봇계는 배드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웅크리기, 달리기 등 실제 개와 유사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2시간 작동 가능한 전지와 열화상 카메라, 조종 센서를 탑재했으며 혹시나 적이 손에 넘어갔을 경우 모든 저장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킬 스위치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로봇계는 중국 유니트리에서 개발한 고트프로 로봇계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로봇계를 지원했을 리는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당 로봇계는 최근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물자 중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매체 빌트지는 앞서 로봇계 약 30마리가 우크라이나로 공유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로봇계를 공급한 업체는 영국의 안보기업 드론 얼라이언스인데 이 회사는 전장, 해양 등 여러 위험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는 드론 솔루션을 디자인해 제공하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로봇계 자체는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 유니트리의 고트프로 로봇계의 가격은 약 3,500달러이며 무게는 30파운드인데요. 다리를 접어 쉽게 운반하거나 휴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으로 원래는 취미용 제품에 가까운 로봇계인데 워낙 위급하다 보니 우크라이나군이 군사용 센서와 위장막으로 개조해서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건물의 창문이나 참호 통로 등 비좁은 공간을 따라 비행하는 기능을 갖춘 드론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로봇계는 가능합니다. 덕분에 로봇계는 집 등 구조물이 많은 시가전 환경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장점은 지뢰 제거라고 합니다. 드론은 땅 밑에 묻힌 지뢰나 부비 트랩 위를 지나갈 뿐이지만 로봇계는 지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로봇계는 지뢰 폭발에 파손되더라도 쉽게 대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가 중국산 싸구려 로봇계로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 중이라는 얘기인데요. 성능 문제로 원래 목적인 첩보, 침투 작전은 어렵지만 지뢰 제거용으로는 쏠쏠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첨단 방어 무기가 부족한 러시아에게 중국산 싸구려 무기들이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반면 푸틴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무기 체계를 한국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소형 무인기, 즉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드론을 막아내는 안티드론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식별 능력을 갖추는 게 필수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레이더의 성능인데요. 레이더의 성능은 적 무인기의 공격을 막아내는 성패를 좌우하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최근 방공 레이더의 중요성이 각인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이를 최초로 식별한 장비가 바로 육군 1군단에 배치된 국지 방공 레이더 TPS-880K였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19분쯤 북한 지역에서 항적을 처음 포착해 6분 뒤 해당 항적이 남쪽으로 이동하자 육군 1군단은 이를 무인기로 판단하고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날 무인기 식별은 우리군 역사상 첫 사례였는데요. 바로 국지 방공 레이더 TPS-880K 덕분이었습니다. 국지 방공 레이더 TPS-880K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소형 항공기와 무인기 등의 공중항적을 탐지해 방공지휘 통제경보체제와 타격체계의 항적 정보를 제공하는 3차원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주목할 점은 국지방공이라는 개념이 붙은 레이더라는 것입니다. 국지방공은 특정 지역이나 주요군 부대, 시설을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공방어 개념인데요. 주요 시설과 지상군 기동부대, 해군 함대 등에 편성돼 단거리 중 적어도 방공무기에 의한 방어가 수행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공권 확보 중요성의 증대와 함께 공지합동전이 전쟁의 주요 양상으로 부상되면서 국지방공 개념이 도입됐는데요.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관련 분야의 작전 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방공용으로 기존에 운용하던 탐지 고도 3km인 레포터와 TPS-830K 등 저고도 탐지 레이더 노후화를 비롯해 야전 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 등 작전 환경의 변화로 3차원 탐지 기능의 탐지 거리가 증대된 레이더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방공지휘 통제 경보체계와 연동해 아군의 방공무기 타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공중 저고도 위협의 실시간 대응을 목표로 적 소형 항공기와 무인기 등의 항적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개발에 나섰고 2011년 LIGNX1이 연구개발 주관 방위업체로 선정돼 본격 개발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이후 2015년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개발에 성공한 게 바로 국지 방공 레이더 TPS-880K였습니다. 국지 방공 레이더 TPS-880K는 오는 2027년 4월까지 후송양 상품의 전력화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기존 저고도 레이더는 2m 이하의 비금속 재질의 소형 무인기는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한국이 개발한 국지 방공 레이더 TPS-880K는 기존 저고도 탐지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길어진 것은 물론 방위, 거리, 고도 등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협이 되고 있는 소형 무인기까지 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발됐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3차원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해 작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는데요. 3차원 A사 레이더는 표적 탐지, 추적, 피하 식별 등 여러 레이더가 수행하던 것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국지 방공 레이더 TPS-880K는 전방위 탐색 중 적의 공기와 유도탄, 무인기 등의 표적이 탐지되면 방공지휘 통제 경보체계를 통해 곧바로 표적 위치를 아군의 타격 전력에 실시간 전파해 적의 공중 침투 세력을 경멸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구나 국지 방공 레이더 TPS-880K는 부품 국산화율이 98.4%에 달합니다. 소프트웨어 국산화율은 100%를 자랑합니다. 유사한 성능의 무기체계로는 스웨덴 사브의 지라프 AMB와 이스라엘 엘타의 EL-M210UNG가 있는데요. 국지 방공 레이더 TPS-880K는 순수 국내 기술의 최신 반도체 기술을 적용했다는 게 스웨덴이나 이스라엘 제품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사용해 일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작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 주파수 운용 대역과 탐지 거리는 유사 경쟁 레이더보다 넓다는 점에서 수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지 방공 레이더 TPS-880K는 첨단 국산 장비로 기술력이 집약된 대공방어 시스템인데요. 앞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 환경 조건과 운용자 요구에 맞춰 개량이 가능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차세대 K방산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중국산 염가 로봇에도 타격을 받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주요 군부대와 시설을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공방어 체계가 시급할 텐데요. 한국의 이러한 방공 레이더 기술이 한없이 부러울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